김장대째 팔리나 보네. 거기 우리 집 마당일 텐데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들어와요. 여긴 사생활이라고는 없어요. 멋대로 막 집에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밤에 문 잠그시고. 설마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이야, 이게 다 뭐냐? 정인 씨 현금 부자였네. 네 할매 돈 말이야. 나한테 융통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못해주는 것이 다 해줬구만. 그 돈 다 우리 주문해서 나간 거라고. 내 말 틀렸어? 아, 맞습니다. 뭔 짓 했는지는 알면서 그냥 봐줬다고요. 동네 사람이니까. 취미가 뭐예요? 나랑 같이 취미생활 한번 해볼래요? 언니는 뭐든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정인 씨도 다 알고 있을까? 저 이제 도망가야 돼. 평생 그렇게 도망치면서 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인아, 난 너 그런 점이 참 좋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참고 못 참겠어. 안 볼 때 꼬집어버려. 네, 그럼 저희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함영미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의 취미생활 연출한 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기자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셨을지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네, 좋은 질문과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의 취미생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정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열심히 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의 취미생활에서 혜정 역할을 맡은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영화제 때 첫 상영 때도 안 떨렸고 저희 취미러분들과 함께할 상영 때도 안 떨렸는데 영화는 떨리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왼쪽 기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SR타임즈 신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남편이 굉장히 못돼 먹어서 약간 도구를 떠올랐어요.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테마 루이스가 생각나면서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시면서 중점을 주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 혜정하고 정인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정을 하시고 연출 주안 좀 보신 부분들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배우분들께는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자면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 원작 소설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밀도 높은 이야기를
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편 소설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대한 비어있는 그 빈 공간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작 소설에서는 정인의 시점으로 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 혜정과 정인의 그런 둘의 관계성을 좀 더 밀도 있게 다루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인이는 사실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몰라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는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인이란 인물을 연기를 하면서 먼 훗날에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인이를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정인이는 모든 걸 억누르며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해도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굉장히 감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혜정이는 굉장히 이제 남 눈치도 안 보고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정인이가 혜정에게 어떤 호기심, 뭔가 궁금함 그런 게 생겨서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이제 정인과 혜정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답을 하는 질문이 네. 저는 혜정이를 만났을 때 대본을 읽었을 때 그리고 소설을 읽었을 때도 센 언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영화를 찍으면서 혜정이는 그냥 마냥 센 언니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약간 그 혜정이도 아픔이 있는 여자잖아요. 아픔을 겪고 나서 단단해진 센 게 아니라 단단해진 어떤 여성을 그리고 싶었고요. 혜정이가 정인이를 바라볼 때는 약간 거울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혜정이가 극복을 하고 많이 단단해져 있지만 과거의 지금 정인이의 현재는 혜정이의 과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끝쪽. 네,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 보면 콰야 작가님의 세이클로버를 만든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그림이 영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 작가님의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콰야 작가님 작품은 이제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세이클럽을 만든 소녀는 사실 영화 아예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딱 영화에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작가님한테 컨택을 해서 연락을 했었어요. 이유는 저희 소설 원작에서는 언니의 취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약간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는 걸로 나와서 정인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정인은 자기의 외모가 예쁘지 않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얘기하면 아니야 너 예뻐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영화화 했을 때는 그렇게 막 흥미로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림의 의미를 담아서 그 그림을 선물하는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이클로버를 만든 소녀의 의미는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말해주지만 세이클로버는 행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이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토끼풀밭에 가보면은 한 90%가 다 세이클로버고 그 중에 한 10% 정도만 네이클로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10%밖에 되지 않는 혹은 1%밖에 되지 않는 그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느끼는 그런 어떤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을 좀 정인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도로 하게 됐습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 콰야 작가님은 그 밴드 잔나비의 전설 앨범 커버로 주목받은 작가님이시고요. 저희 작품에도 아주 중요한 소품으로 그림을 그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자님들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 약간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녀의 친구 생활은 저희 원작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스릴러의 여왕 서배 작가님의 그 그녀의 취미생활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감독님께서 이 단편 소설을 영화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약간 좀 신경 쓰셨는지 그리고 또 두 분 배우님들은 소설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소설을 읽고 영화하기까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또 달랐는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 원작 소설을 건네주신 분이 그 굉장히 아름다운 다큐멘터리인 미싱 타는 여자들이라는 다큐를 연출하신 김정영 감독님께서 그 소설을 먼저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는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푹 빠져들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귀촌 해가지고 한 어촌 마을에 귀촌해서 그 살았던 경험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뭐 약간 최약체로 살면서 주변 마을 분들의 눈치를 보며 되게 어렵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그 작품이 되게 남다르게 느껴졌고 또 그 시골로 귀촌해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여성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들려줬던 삶의 이야기가 이 작품에 되게 잘 녹아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많은 어떤 이런 삶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겠다 해서 이 작품의 매력을 느끼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미서 배우님. 저도 시나리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원작 소설을 전달받아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원작 소설에는 정인과 광재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 영화 속에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정인이를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감독님께 얘기를 들었었던 건 서미애 작가님께서 처음에 정인이란 인물을 그려나가실 때 조금 더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인물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로 각색이 되면서 정인이가 조금 더 주체적인 인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스스로 계속 계획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나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원작 소설이 있는 경우에 영화가 됐을 때 제가 많이는 아니었지만 소설이 더 좋아, 영화가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영화는 원작 소설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감독님이 영화를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두 개 다 너무너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 소설을 저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먼저 읽고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사실 소설에는 혜정이가 굉장히 정인이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준다면 영화에서는 약간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르게 느껴져서 좋았고 그리고 어쩌면 원작 소설에서는 원작 소설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새하얀 도시에서 온 여자로 그려져 있는데 제가 까맣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나한테 준 게 맞나? 감독님이 그리는 이미지는 정말 하얗고 정말 도시 여자 같은
배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는, 그래서 약간 사담을 하고요. 원작 소설에는 혜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단선적이고 단편적이라면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혜정이라는 인물의 캐릭터 전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주셔서 혜정이가 영화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은 풍부한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희의 작가님도 저희 그녀의 취미생활 영화의 완전한 팬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응원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올해 부천 영화제도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부천에 갔는데 부천에서 저희가 이관왕을 차지했잖아요. 그때 감독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정희석 의원님 배우상 수상하셨는데 소감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영화 한 지는 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영화 하면서 상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에서 이제 상 받았을 때 너무 아이처럼 기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영화 굉장히 혼자 외롭게 이렇게 뭔가 있다가 누가 너 계속 영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등 두들겨주는,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 받았을 때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첫 이렇게 장편 주연에서 처음으로 영화제를 가본 거였고 처음으로 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 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연기를 하면서 뭔가 힘든 순간이 오거나 뭔가 그럴 때 그때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영화 그녀의 취미생활이 생각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다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강푸른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혹시 그 사이에 질문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다시 좀 질문을 혹시 몰라서 드리자면, 그 활자로, 그러니까 소설을 영상 매체로 옮기셨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뽀샤시하게 순정 만화처럼 백합물 같은 그런 굉장히 그런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사 보니까 힐링 스릴러다, 이 영화의 장면은, 그런 표현도 쓰셨던데, 어쨌든 잔인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통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환상적인 톤으로 연출하신 의도가 아까 질문이 만약에 안 나왔다면 혹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서사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다른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영화의 톤이 보면은 최근에 개봉한 유령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좀 현대적으로 좀 다른 감성으로 만든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 만드시면서 참고하신 작품이나 좋아하신 작품이라든지 다른 영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작품 만들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여기에 이런 톤 앤 매너를 약간 좀 아름답게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골에 대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동경하며 떠올리는 이미지 보면 너무 평화롭고 거기에는 뭔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거기 가면 맛있는 걸 해먹고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 너무 막 친하게 잘 지내면서 평화로운 삶을 꿈꾸면서 다들 이제 귀촌을 하고 그 자연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자연이 가져다 주는 그 적막함과 그리고 그 뭔가 그 숲이 싱그럽고 막 아름답기보다는 되게 눅진 초록처럼 다가오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건으로 하고 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시골 마을과 자연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비를 주고자 그렇게 그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또 있지만, 또 영화에서 보면 또 혜정과 정인이 보내는 또 되게 즐거운 취미생활의 장면들이 되게 또 아름답게 이제 그려진 장면이 있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유럽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바구니 들고 어딘가에 소풍도 가고 막 이렇게 예쁜 음식도 차려 먹고 막 뭐 자수를 놓고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 되게 아름답지만 실제로 이 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대비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년 매너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참고했던 거는 너무 거장의 작품이기는 한데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미드소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미드소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컨트라스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제나 뭐 이런 빛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좋아서 그거를 우리 영화의 장르에 또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김봉남 사건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사실 이걸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설정 자체가 비슷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저희 영화는 전혀 이제 다른 톤의 매너로 나가는 거여서 비교해서 보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고요.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아까 초반에 이제 빈 공간, 그러니까 원작에서 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좀 드러난 장면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배우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혜정 같은 경우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이제 후반부에 폭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시나리오를 다 읽고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게 될 때는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폭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연기를 할 때 그런 뭐 좀 유의한 점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정인의 경우는 반대로 이제 그 숨긴 상태로 계속 좀 텐션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고심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원작 소설에는 아까 뭐 우리 이서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정인의 전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거기서는 뭐 전 남편이 뭐 보험 든 거 있지. 그러면 이제 전 언니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라면서 이렇게 딱 소설이 끝맺음이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이후를 이제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광재라는 캐릭터를 우지연 배우가 함께 해줬는데 오늘 사실은 우지연 배우가 너의 순간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해서 이렇게 배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 배우의 배지를 달고 왔는데요. 그 우지연 배우가 같이 이렇게 합류해 주면서 광재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이렇게 입체화 시켜줬어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빈 공간이 있다면 정인의 전 남편과 정인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체 다 그 후반부는 저희 영화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제 감정에 대한 질문은 이제 혜정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배우님부터. 근데 혜정이는 영화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서 이름이 바뀌는. 네, 혜정이 저는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혜정이는 절대로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어떤 감정들을 그냥 그 느낌으로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고 더 차가워지면 더 어쩌면 더 세 보이고 더 그게 크기가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걸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그 안에는 가득하게 그 어떤 감정들이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영화 찍을 때 매일매일 명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진짜 엄청 까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차분합니다. 네, 까불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러는데요. 혜정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슈트하기 전에 항상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정인이가 사실 물론 후반부에는 이제 터져 나오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초반에 거의 정인이가 보면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사가 있어도 거의 표정이나 행동들로 그 감정들을 표현했어야 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서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말을 하면 말로써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말이 아예 빠진 채 그냥 눈빛이나 표정이나 그냥 행동 하나로 모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고 또 감독님께서 저한테 초반에 디렉팅을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정인이 표정이 잘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인이는 어쨌든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겉으로는 그래도 좀 절제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모니터링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 표정을 제가 스스로 관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카메라로 이제 어떤 대사가 없는 장면들을 제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기자님께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그녀의 취미생활의 두 배우님의 그 킬링, 오맨스 케미스트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케미스트리를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이 어떻게 연기 호흡을 맞추셨는지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는 뭐 서로 이제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는 친한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데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이서랑 저랑 항상 이렇게 저희 한 번 만나고 촬영장에서 두 번째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행히 감독님께서 영화를 거의 대부분 순서대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혜정이랑 정인이가 처음 스쳐 지나가듯 만나면서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친밀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이서랑 해나도 그 동일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딴 데 보고 같은 방에 있으면 불편해서 자꾸 나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둘이서 이제 저녁 먹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침대에 누워서 실제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친밀함까지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복수했어요. 아까 제가 할 말을 근데 정말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뵌 게 전체 대본 리딩 때여가지고 사실 촬영 전에는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침대에 같이 이제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또 감독님께서 원래는 대본에 없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걸 실제로 카메라에 담아서 저희 영화 몽타주 컷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독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독님, 우리 영화에는 정인의 집이 있고 혜정의 집이 있잖아요. 집이 상반된 느낌이 있고 또 그곳에서 두 분이 위아래로 손을 인사하는 장면도 있고 다른 공간에서도 두 분이 손을 인사하는 장면들이 인상 깊어요. 어떤 의미들이 있을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 나온 거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또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둘의 이런 손 인사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하게 손을 흔들다가 나중에는 뭔가 감정을 담아서 흔들고 어떤 사인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대하게 되면서 손을 맞잡게 되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좀 그 사건별로 손을 흔드는 장면들을 이렇게 넣고 싶었고요. 그 손을 흔드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서로의 그런 안위를 묻는 그러니까 안위를 묻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안녕, 뭐 잘 잤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서로의 어떤 시그널들 그것에 대한 의미로 손 흔드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집에 대한 공간에 네, 집에 대한 위치도 사실 뭐 윗집 언니, 옆집 언니 이렇게 원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그 공간의 위치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았는데 영화적으로 표현할 때 혜정 언니가 윗집에 있고 그 윗집에서 그 정인의 집을 그 마당 안까지 다 내려다보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정인의 집과 그 혜정의 그 집 사이를 어떤 토끼굴 같은 막 이런 작은 숲 터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둘만이 아는 그런 비밀 터널 안에서 어떤 비밀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꿈이 되게 컸는데 그걸 다 세트로 이제 짓고 싶어서 그 안이 다 토끼풀이고 토끼풀 안에 또 뭔가 또 그 세이클로브나 네이클로브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못했고요. 대신 그 집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늘 편안한 어떤 안전하고 평온한 어떤 나의 휴식처 같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인공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그런 느낌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전한 문이 굉장히 많고 창문이 뭔가 되게 부실하고 그 창문을 통해서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이 감지되고 이래서 그 주인공이 그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설정이고 오히려 언니와 그 윗집 언니와 아랫집에 있는 정인이 혜정과 정인이 만나는 그 작은 그 숲 샛길이 그곳이 오히려 그녀들에게 되게 안전한 어떤 안식처 같은 공간처럼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윗집과 이 아랫집은 전혀 이제 다른 공간에서 찍어서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네, 기자님들 저희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살짝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희 배우님들 저희 이미지에도 있지만 포스터에도 있지만 장총을 쏘는 씬이 있잖아요. 저희 포스터 촬영 때도 했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촬영을 하셨을 텐데 저희 영화의 최고의 클라이맥스 장면 중 하나잖아요. 뭐 생각보다 총을 다루는 게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이 부분 공유 부탁드릴게요. 총을 제가 처음 이제 그 장총을 봤을 때 생각보다 정말 크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을 정인이는 어떻게 들고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정인이는 뭐 살면서 총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테고 그래서 너무 능숙하게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영화를 보시면 정인이는 그냥 들 수 있는 자세로 들고 총을 쏩니다. 근데 또 선배님은 혜정이는 영화 속에서 취미가 엄청 많잖아요. 그 취미가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취미는 아니고 정말로 그냥 호기심에 어쩌면 재밌어 보여서 시작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정이는 정인이랑 뭐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총을 쏠 때는 어떻게 되니? 질문을 많이 했고요. 한 번만 쏴볼래? 총이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시켜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원반 사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를 계속 떠올리고
또 어릴 때 이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엄마랑 둘이서 게임기가 있었어요. 총을 이렇게 쏘는 게임기, 새 맞추는 그걸 엄청 즐겨 했는데 아 맞아 그때도 내가 그 총을 그 새를 맞출 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영화들 액션 영화를 많이 보면서 멋진 여자들은 총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떨까 그걸 겨눴을 때 어떨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이 처음 이제 인형에다 총 쏠 때 저는 그 표정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진짜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총 잡아주고 빼는 저 진짜 그것도 그 잠깐 찰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언니처럼 보일까 약간 고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께 추가 질문. 네. 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영화를 좋아하실 팬분들하고 이런 질문을 가지실 분들은 좀 다른 종류의 분들이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인데 총이 어디서 나와서 총을 이렇게 막 쏘는데 아무도 신고도 안 하고 농약을 먹고 사람들이 치려가는데 경찰 조사도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걸 고민하실 분들한테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서는 우리 영화는 어떻게 보시는 어떤 마음으로 만든 영화고 어떻게 보시면 좋다, 뭐 어떤 영화로 이해하시면 좋다, 뭐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이 영화가 1부, 2부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1부는 약간 현실 공포처럼 실제 그런 지역사회나 이런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두 여성 캐릭터의 관계성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그려나가다가 이제 2부가 시작되면은 그 지점부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굉장히 슬픈 공포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 사건의 복수들, 이런 현실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그 판타지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뒷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시점부터는 이것이 사실은 정인의 어떤 그 꿈인지 아니면 혜정과 정인이 함께 꿨던 꿈인지 아니면 그게 현실이어서 그 이후에 이들이 겪게 될 일들은 아주 현실적인 어떤 일들이 닥칠 예정이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2부에 대한 그 개연성 부분은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뭐 총소리가 났는데 그 총은 어디서 났고 총소리는 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럼 들리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생각이 들기 그 아주 압축적인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그 시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이유는 이제 또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면 또 자세히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 복수의 인생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 장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약간만 덧붙이면 저희 영화에서는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영화적인 어떤 생략? 이야기로는 예전에 정인이가 겪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만 정인이가 겪었던 그 상황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감독님이 생각하신 거가 이제 약간 조금 덧붙이자면 그런 저희 영화만의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맨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주연 배우님들 캐스팅 과정을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배우님들한테는 각각 가장 애정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장면,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희서 배우는 사실 뭐 제가 여러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 한국 영화계 두 거장이신 봉준호 감독님 또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또 출연했던 배우였고, 그때 영화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생충에 나왔을 때 그때 피자집 여사장님 역으로 나왔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기운 같은 거를 느꼈고, 그래서 헤어질 결심에서 또 보고서는 내가 알던 저 배우인데 뭔가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고,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서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솔직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막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되게 이런 이중적인 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비되는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인 캐릭터를 소화하기에 너무 완벽한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처음 미팅 때 만났을 때 들어왔을 때 사무실이 되게 칙칙했는데 칙칙한 사무실에 등장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조명처럼 되게 환한 빛이 쏟아지더라고요. 굉장히 밝고 너무 화사한데 저걸 싹 걷어내면 너무 슬프겠다, 너무 가슴이 아프겠다, 이런 또 대비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인 역을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 대만족이고요. 그리고 김혜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혜정 언니 역을 좀 굉장히 끝까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진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언니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광고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동경하는 어떤 센 언니의 그런 이미지, 와일드한 언니 이미지,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언니가 뭔가 감정이 없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로 그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사연이 있고 그런 그런 서정적인 어떤 감정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나 이런 걸 가진 배우가 누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혜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선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센 언니, 말잔 이미지 이런 건 아닌데, 되게 그런 언니가 어쩌다가 이렇게 강인한 여성이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외모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캐릭터가 위치한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이거의 대비가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혜나 배우도 보자마자 바로 혜정 언니다 생각하게 되어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녀의 취미생활의 빛 같은 존재 정희서 배우님 애정하는 장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두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은 맨 초반에 정인과 할머니의 그 장면들인데, 사실 그 장면을 촬영할 때도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박혜진 선생님께서 정인 할머니를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만 봐도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애착이 가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후반에 정인이가 창수 아저씨한테 이제 내뱉는 말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촬영할 때는 사실 뭔가 이때까지 억눌렸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 배설해내는 어떤 그런 속 시원한 느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나서도 좀 그 여운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서 그 장면도 기억이 남습니다.
감독님께 큰 의지가 되었던 우리 해나 배우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인터뷰를 여러 번 거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인데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은 또 두 번째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저도 여전히 정인과 할머니 대사가 너무 좋아요. 네. 몰래 확 꼬집어버리라는 그 말이 정말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약간 눈물이 이렇게 나는 장면이고요.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 장면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때 촬영할 때 그러니까 정인이랑 혜정이가 이제 드디어 가까워진 날 그 장면을 찍을 때 정인이의 상처를 보고 괜찮다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안심을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날 그 상처를 딱 보고 연기를 하는데 진심으로 그 해나가 그렇게 감정이 북받쳤는지 아니면 혜정이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물이 너무 터져 나와서 연기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었어요. 근데 혜정이는 여기서 그렇게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정말 꾸역꾸역 참고 진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인에게 전달하는 그 장면이 지금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밌어하는 장면은 광재 장면이에요. 제가 그 대본을 읽을 때부터 그 광재 그 대사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여기가 미국이냐? 그 대사를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는데 정말 상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해줘가지고 그 장면 볼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빵 터지고 그런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오늘 기자님들 많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8월 30일에 개봉하는데 감독님 배우님 저희 이제 오늘 자리를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그리고 이제 만날 관객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주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그늘 취미생활도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녀의 취미생활 정말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 같이 너무 열심히 만들었고 모두가 진짜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많은 관객분들 만나 뵙고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좀 기자님들께서 좋은 기사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이제 개봉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저 그냥 정인과 혜정의 어떤 그런 감정에 함께 공감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리 영화가 널리 날아갈 수 있도록 화이팅! 오늘 정말 행사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신 엄청 걱정을 하고 왔거든요. 텀 비어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그녀의 취미생활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영화가 많이 개봉을 못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틈에서 저희 영화도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관객이 많이 되면 감독님이 춤 공약까지 내걸으셨으니까요. 감독님이 춤을 추실 수 있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연습한 거 보여드릴 수 있게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5,000명이 되면 뉴스 슈퍼샤이 댄스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기자님들이 큰 도움 주시면 댄스 챌린지가 성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저희 장면 정리하는 동안 왼쪽으로 빠져 계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포토타임은 단독 단체 순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잡아놓는 게 내일 와요? 왜 와야 돼? 네, 저희 감독님, 배우님 준비되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서 배우님 먼저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손하트, 네. 네, 저희 금요일 취미생활 화이팅! 정면 좀 봐주세요. 정면. 네, 정면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위에 여기. 네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정희서 김혜나 배우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취미생활 화이팅! 또 어느 쪽 시선 괜찮으실까요? 네, 저쪽 위쪽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정희서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투샷 먼저 할게요. 네, 어떤 포즈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면부터. 네, 저희 영화 속에서 두 분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았는데요. 네, 기자님들도 관객분들도 네, 좋게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저희 화이팅 포즈 한번 갈게요. 그녀의 취미생활 화이팅! 네, 저 위쪽 한번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손인사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두 분 퇴장해 주시고 한영미 감독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오늘 감독님 떨리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떠시는 것 같아요. 네, 정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손인사도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그녀의 취미생활 화이팅! 네, 그럼 저희 배우님들 입장에서 해주셔서 단체샷 찍도록 할게요. 감독님 중앙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쪽으로 네, 손인사. 네, 네, 손하트. 혹시 저희 단체 포즈 준비하신 거 없으신가요, 세 분? 보라트 좋아요. 네. 마지막 보라트로. 네. 저희
손 흔들어 주시면서 저 위쪽 한 번만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한번 할게요. 그녀의 취미생활 화이팅! 위 한번 보세요. 네, 위쪽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취미생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퇴장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오늘 기자 간담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8월 30일에 개봉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긴 사생활이라고는 없어요. 멋대로 막 집에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 설마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나랑 같이 취미생활 한번 해볼래요? 언니는